네, 정보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그 HTML과 HTML5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알아봤습니다. 뭐 너무 짧아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웹에 대한 너무나 그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 어렵 수 있지만요. 그 HTML이라는 거는 뭐 이미 되게 다 뭐 소위 말하는 전산 쪽에 관련하는 분들까지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열풍이 불어가지고 알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했고요. 오늘은 그 CS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약간 이제 그러죠. 좀 달라지죠. HTML은 당연히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뭐 상식 수준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이게 CSS부터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상식은 아닌 것 같고요.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뭐 전산 쪽에 하시는 분들도 이제 웹 쪽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모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뭐 CSS 뭐 약자적으로 그게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라는 뭐 용어고요.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.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? 그다음에 3는 뭔가? 뭐 딱 뭐 아시겠죠? CSS가 뭐 이제 발전해 왔겠죠. 계속 발전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3까지 온 거기 때문에 3이라는 의미 별 의미는 없습니다. 중요한 건 이제 그 CSS가 도대체 뭔가인데요.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그 HTML은 어떤 그 정적인 데이터를 이제 표현해주는 데 아주 좋은 이제 언어인데 그걸 예쁘게 이제 꾸미려면 그 HTML 자체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걸 예쁘게 꾸밀 수 있죠. 그래서 그 속성값 같은 것도 꾸밀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각 태그마다 일일이 다 이제 해줘야 되는 어떤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CSS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CSS는 그 HTML의 정적인 문서를 예쁘게 꾸며주는 거라고 이제 간단한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CSS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이 HTML 그 w3school.com에 가시면요, 얘가 이제 HTML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. CSS, 뭐 자바스크립트, 뭐 등등등 있는데요. 여기도 마찬가지 CSS를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론 공부는 이론 공부일 뿐이고요. 여러분들이 뭐 기술사건, 감리사건, 뭐 기타 다른 다양한 자격증들을 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따는 건 좋은데요. 중요한 건 이제 이론만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다 쓸모가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쓸모가 없다는 표현은 좀 도가치 같은 얘기인 것 같고, 그 한 50%밖에는 그 발휘를 못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이제 공부였고요. 그 현장에 오셔서 더 그 품질 높은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요, 이렇게 자꾸 더 구체적인 거, 실적인 걸 좀 자꾸 보셔야 됩니다. 그 이 CSS 쪽 오시면은 이제 HTML처럼 얘도 이제 어떤 이거를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실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이제 구축해 놨습니다. 그래서 한번 요거 이제 제가 이그젠플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여기 보시면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HTML 같은 경우는 이게 독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HTML5라는 얘기고요. HTML 태그 위아래 이렇게 당연히 쌍으로 있겠죠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헤드와 이제 바디 이런 것들 이제 HTML 기본적인 어떤 문법들이죠.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HTML이 한데 여기 이제 스타일이라는 그 HTML 태그 안에 뭔가 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저희가 이제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타입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CSS죠.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HTML은 아니죠. 문법 보시면 HTML은 당연히 이제 태그로 앞뒤를 묶어가지고 뭔가 정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이제 언어들인데 뭐 이거 봤더니 뭐 바디 이렇게 하고 뭐죠? 이렇게 데브레이스 있고요. 여기에 뭐 이렇게 태그도 없는 어떤 명령문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이제 HTML이 아니고요. 자체적으로 CSS라는 자체적인 이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이걸 뭐 간단히 이제 그 개념적으로 좀 보시면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아실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이게 그 CSS는 이게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 넣는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. 그 직관적으로 보시면 뭐 이런 거죠. 야 바디라는 태그를 가진 놈은
백그라운드 컬러를 이걸 해라 뭐 이럴 거죠. 예, 아주 직관적이죠. 그 다음에 h1이라는 그 HTML 태그를 가진 놈은 컬러는 화이트로 하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해라 뭐 이런 겁니다. 예. 이 형식들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. 그죠? 여기다가 이제 태그 어떤 태그 이름을 쓰고 대브레이스로 열고 닫고요. 여기 이제 뭐 어떤 이제 키워드들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찾아봐야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콜론으로 하고 뒤에 어떤 값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P라는 태그는 폰트는 이게 뭐죠? 보다나 예, 이런 걸 하고 사이즈는 20으로 해라 뭐 이런 겁니다. 결국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보시다 보면 보시죠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가 바디는 뭐 백그라운드 컬러 라이트 블루라고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바디 이게 이제 바디 쪽이죠. 예. 바디인데 이쪽 오른쪽 보시면 바디가 예, 라이트 블루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H1은 여기 이제 여기 있죠. 요 H1 태그는 이제 my first CSS example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이런 문자를 H1 크기로 표현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my first 뭐죠 이게 이제 나왔죠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가 이제 그거를 어떤 예쁘게 뭐 예쁘다는 표현은 늘 좀 그렇지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내는 걸 얘가 지정해 준다 그랬죠. 얘가 해주는 거예요. 야 컬러 화이트 예, 화이트로 당연히 나왔죠. 텍스트 라인 텍스트의 위치는 센터로 해라. 센터로 잘 되어 있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my first CS example 뭐 넘어가서 이제 this is a paragraph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P죠. 예. 얘는 이거 나타냈어요. 패러그래프로. 근데 여기 요 CS 스타일에서 P는 폰트 패밀리를 버다나라는 걸 했대요. 그래서 아마 얘랑 다르겠죠. 얘는 이제 버다나라는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폰트로 지금 표현이 됐고요. 사이즈는 20 폰트로 됐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? 이게 재밌어요. 그래서 보시면 이걸 제가 과하게 뭐 한 90 폰트로 바꾸고 런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표현이 되죠. 예. 당연히 되는 거죠. 예. 그러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CSS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어떤 그 정적인 HTML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예쁘게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잠깐 이런 걸 왜 쓰나 잘 생각해.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그 원칙은 사실 이제 바디를 뭐 이렇게 이 바디 색깔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렇게 안 하고요. 만약에 이제 스타일은 이렇게 하고요. HTML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HTML에서도 이 바디의 색깔을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런을 해볼까요? 예, 이 상태에서 런을 해버리면 이 바디에 대한 CSS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 버리게 되죠. 그리고 이게 하얀색 글자 자체는 또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HTML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여러분, 바디에서 얘는 이제 B가 당연히 이제 BG 컬러 좀 언어가 틀리겠죠. 얘는 HTML이고 아까는 CSS니까 얘는 또 이렇게 는 하고요. 좀 표현 방식은 좀 다르겠죠, 당연히. 더블 컷테이션인 거. 싱글인가 봅니다. 안되네요. 왜 그럴까요? 네, 못하네요. BA가 아니라 BG네요. 네, BG 컬러. 네. 자.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, HTML 자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네, 색깔을. 근데 굳이 왜,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안 하고, 이런 스타일스트라는 걸 썼을까요, 여러분? 그걸 여러분들 그런 걸 이제 의미를 좀 가지셔야 돼요. 그렇죠. 동일한 아까 저기죠. 그럼 아까 뭐 HTML 태그에 넣어줘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쓸까?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
그 다양한 그 이유가 있겠지만요. 결론적으로 이거죠. 예. 이 HTML 자체로서는 뭐 이렇게 단순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CSS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HTML 자체에서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 CSS도 다른 HTML과 또 다른 규약이기 때문에 예. 이 CSS에서만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. 우리가 이제 CSS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 이제 뭐 좀 부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반복 이런 거죠. 여러분 보세요. 여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패러그래프를 3개를 했다고 보십시오. 패러그래프 1, 2, 3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CSS를 만약에 안 쓰고 우리가 HTML만으로 한번 이거를 한번 표현한다고 볼게요.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이 패러그래프에 대한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어요, 여러분들.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게 모르겠는데 컬러가 이렇게 먹을지 모르겠네요. 저도 한지가 오래돼서 만약에 이 패러그래프의 컬러를 우리가 레드로 하고 싶다 만약에요.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안 먹네요. 이게 아마 되게 뭐라고 할까, 컬러가 아니라 비지 컬러?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? 이것도 한번 볼까요? 폰트를 컬러를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. 이게 뭐 꼭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거저거 막 해보시는 게 실력이 느는 지름길이에요. 네, 제가 잠깐 컨닝을 좀 했습니다. 예, 이렇게 패러그래프의 폰트를 나타낼 때는 그 HTML에서는 이렇게 스타일은 컬러는 레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CSS를 쓰는 이유가 만약에 이 3개를 다 레드로 바꾸고 싶어요. 그러면 이게 옛날에 CS를 안 쓰면 이렇게 다 일일이 또 이렇게 넣어줘야겠죠. 네, 이렇게 일일이 3개면 뭐 3개를 일일이 넣어줘서 3개를 빨간색으로 바꿨어요. 근데 만약에 1000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, 여러분. 네. 뭐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죠. 네. 퇴근도 못하고 또 밤새야 되겠죠, 개발자가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예. 이렇게 이제 CSS 쓰게 되면 이렇게 일일이 예, 이 태그에 대해서 그 개별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그냥 뭐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위에 지정해줘. 이 P라는 걸 쓰는 놈은 다 빨간색으로 바꾸라는 거 한 번만 지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예, 이렇게 폰트 패밀리 뭐 사이즈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럼 여기서 만약에 폰트 컬러를 한번 지정해 볼까요? 뭐 이럴 것 같아요. 네, 제가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레드 말고 블루를 한번 해볼까요? 네, 블루인데 까만색이 돼버리네요. 그러면 옐로우를 한번 하겠습니다. 네, 또 컨닝을 했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컬러를 그린으로 해주니까 네, 이렇게 바뀌었죠. 레드로 한번 해볼까요? 네, 빨간색으로 잘 바뀌네요. 이거는 블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잘 바뀌고 있죠. 네, 그래서 이게 하여튼 CSS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HTML로는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표현에 대해서 값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있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그죠? 어떤 효율성도 있습니다. 이렇게 HTML에서 다 일일이 지정을 하다 보면 일일이 각 이런
태그에 대한 어떤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, 여기서 만약에 이게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CSS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이게 색깔이 달라야 되면 각자 또 해주는 거겠지만요,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반응형 웹을 또 나중에 할 텐데, 거기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거예요. 그래서 반응형 웹 기술이 그겁니다.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단말기,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이제 PC라도 이제 화면의 사이즈,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하나의 소스가 여러 개의 단말기 화면 사이즈에 최적화돼서 이제 그죠, 반응하는 게 이제 반응형 웹이잖아요.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막 화면 사이즈별로 다 소스를 다 따로 만들었는데, 이제 하나의 소스로 가면서 어떻게 여러 개의 단말기에 대해서 대응할 건가, 그게 이제 이슈였는데,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술이 있지만 그게 핵심이 바로 이 CSS입니다. 그래서 결론 뭐냐면, 야, 만약에 이제 뭐 100 곱하기 10의 사이즈로 이 단말기가 접속한 경우에는 이 화면을 보여주는데, 어떤 형태로 보여줘야 되는 거, 이 CSS랑 하나 맞는 거예요. CSS1. 그래서 그럴 때는 뭐 CSS1 타입으로 보여주라 그러면, 얘가 이제 CSS에 정한 색깔이나 어떤 화면의 배치,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.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바일로 접근해서, 만약에 이 사람이 뭐 25 곱하기 25 사이즈의 어떤 모바일 기기로 접근했다. 그럴 때는 얘가, 그럴 때는 그 HTML 기본 데이터, 정적인 데이터는 똑같지만, 이 CSS를 다른 거, 뭐 CSS2라는 거를 적용해,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화면 자체가 그 작은 단말에 맞게끔 CSS2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정해지는 거죠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반응형 앱은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요. 하여튼 오늘은 이게 CSS가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, HTML의 정적 데이터를 예쁘게 포장해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각 HTML 각 태그들마다 동일한 태그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줄 때 여러분 반복적인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, 그렇죠, 이게 반응형 웹이나 이런 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원소스로 이런 표현은 당연히 이게 데이터만 동일하기 때문에 표현은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과거에는 각 다른 이제 그 기기별로 사이즈별로 이제 HTML 파일 그 자체를 따로 이제 관리했지만, 최근에는 반응형 웹에서는 이제 이렇게 HTML 파일은 하나로 관리하면서 그걸 표현해주는 어떤 요소 CSS만 여러 개 만들어 놓고요. 그 접속하는 단말의 그 사이즈를 체크해서 적정한 그 CSS를 그 반영해서 이제 서비스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CSS는요,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. 이제 다음 시간은 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